현금만 들고 있으면 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환율상으로 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자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주식들이 적정 주가보다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면은 이럴 때 주식을 사면 평균적으로 높게 사게 됩니다. 고점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싸도 너무 싼 종목은 사실 악재가 터진 종목이다. 쪽 예, 섹터가 안 좋을 가능성도 있죠. 과열 기간에 들어가면은 고점을 잡을 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모으세요." 전략이라고 한다면 아마 적립식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꾸준하게 어떤 주식을 골라서 계속 인제 정기적으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2 주에 한 번씩 사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예, 이런 전략은 예 과열됐을 때는 인제 변칙적으로 약간 멈추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주식 시장이 공포로 많이 떨어져 있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럴 때는 좀 사면 사실 평균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있을 때 지금처럼 S&P 500의 퍼가 22.2 정도 돼서 5년 평균 20 보다 높다. 자 이렇게 인제 퍼가 높은 상황, 뭐 기업들이 고평가가 되어 있고 대부분의 주식들이 적정 주가보다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면 이럴 때 주식을 사면 평균적으로 높게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적립식을 하더라도 예 너무 올라왔을 때 사면은 예 고점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럴 때는 오히려 자산 배분 원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안전자산이나 현금 등을 좀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예 돈을 쪼끔씩 예 현금을 모으는 쪽으로 좀 멈춰 있다가 예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과열기가 빠진다. 지금 S&P 500의 인제 주당 순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멀티플 20을 주면은 한 5,400 정도의 적정 주가가 나오는데, 자 5,400 플러스 마이너스 5% 고기에 닿았을 때나 그 밑으로 떨어질 때부터 예 다시 또 모아가면 예 나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별 종목별로는 또 적정 주가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적정 주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사기 시작해서 그거부터 밑으로 할인할 때 좀 사는 게 예 훨씬 중에 인제 10 배거 10배 이상 뭐 은퇴도 잘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있는 현금은요. 네. 지금 현금만 들고 있으면 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환율상으로 좀 예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단기 채권이 들어가 있는 MMF 마켓에 자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뮤추얼 펀드 중에서 머니마켓 펀드가 있죠. 네. 그래서 단기 채권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1 년에 금리를 4% 이상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런 데 들어가면은 환율 때문에 돈을 잃지도 않고 예 돈을 잘 보관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럴 때는 예 주식 시장이 쪼끔 가격기가 빠질 때까지 쪼끔 기다렸다가 예 적정 주가보다 밑으로 빠지면은 인제 안전 마진이 생기거든요. 자 이런 거를 가치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데 워런 버핏이라든지 자 벤자민 그레함은 요런 걸 쓰죠. 그래서 적정 주가보다 좀 할인하는 시기, 공포가 시장에 도래했다. 자 이런 시기가 오면 예 그때 예 집중적으로 예 적정 주가보다 할인하는 종목들을 사면 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뭔가 사고 싶다면은 지금 관세 때문에 주가들이 좀 영향을 받아서 빠져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관세의 영향을 안 받는 빅텍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관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진 종목들이 있는데, 관세 효과가 일시적일 수도 있고 타코 트레이드라 그러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오히려 관세 협상을 하면서 관세를 많이 줄여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제약주들에게 관세가 많이 매겨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제약주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어제 200% 관세를 매긴다 그랬는데 자 요게 1 년이나 1년 반 후로 미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제약주들이 갑자기 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예 일단은 적정 주가보다 인제 외부 거시적이나 정치적 환경 때문에 떨어져 있는 종목 중에 적정 주가보다 싼 게 있으면 고런 것들을 좀 줄축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임의 소비재라든지 뭐 이렇게 음식, 식당 종목이라든지 뭐 은행주들도 지금 가격기가 좀 빠진 그런 상황이고 다음 주부터는 또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은행주들은 또 실적이 또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죠. 왜냐면 시장이 변동성이 있으면 또 수익을 또 잘 냈고 최근에 증시도 좋았기 때문에 아마 수익을 많이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예 생각지 않은 예 본인들이 투자하고 싶지 않은 뭐 빅텍이나 4차 산업혁명만 투자하고 싶긴 하겠지만 지금 보시면 그쪽은 좀 너무 많이 자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른 쪽에서 지금 좀 싸져 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 있다가 한 3 개월에서 한 6 개월 정도 있으면은 다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11월, 12월 정도에. 네.
지금 상승장이 가짜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자, 일단은 지금 관세가 유예가 되고 인제 협상이 되면은 사실은 지금과 같은 상승장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불확실한 상황이죠. 예, 관세가 어떻게 협상이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 이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또 어떻게 올라갈지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죠. 만약에 관세가 매겨지면 생산자들이 소비자들한테 물가를 전가시킬 것인가? 전가시켜서 물가가 올라가실 것인가? 만약에 물가가 올라간다면 예, 소비자들은 부담을 느끼고 인제 유효 수요를 줄여서 침체가 올 것인가? 그러다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건가? 자, 이런 예,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예, 그런 시장이다. 그렇게 자,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시기에는 인제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본인의 나이에 맞게끔 자산 배분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40 살이면 40%, 자 50 살이면 50%, 자 100 살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60 살이면 60% 정도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요. 만약의 사태를 항상 대비하는 예, 투자 전략을 펴야겠죠. 그래서 대응을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하고 '앞으로 떨어질 거다.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위험 가능성이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 40% 에서 60%로 들고 있다가 조금 떨어지면 또 줍줍할 수 있는 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현금이 필요한 거고요. 자, 현금을 그냥 들고 있기는 좀 그러니까 달러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자, 단기 채권 같은 자, MMF 마켓이라든지 뭐 BIL이라든지 ICSH 같이 예, 단기 MMF랑 비슷한 그런 ETF도 있습니다. 시면은 기회가 왔을 때 또 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증시가 부러질 가능성도 있고요. 계속 잘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올해 인제 목표 주가를 다시 상향 조정을 해서 6,100 에서 6,600 으로 올린 상황이고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6,300 으로 올린 상황이죠. 그래서 약간씩의 인제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가 올라가면 증시가 사실은 크게 변동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많이 빠져야 뭐 예 5에서 10% 정도 예 풀백이 좀 있을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조정이나 인제 폭락장이 오려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한 7-8개 정도의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유효수요가 줄어들어서 만약에 자 8월 1일 날 인제 관세가 크게 매겨졌는데, 자 그로 인해서 9 월이나 10 월부터 사람들이 수요를 줄여 나가면서 GDP도 예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떨어지고요. 실업률도 지금 연준이 바라는 대로 예 기대하는 예 예상한 대로 한 3.5% 까지 또 올라가는 상황이 오고, 자 이러다 보면은 인제 침체가 오면 사실은 예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은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엔캐리 청산도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지정학적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자 이러다 보면은 예 아마 9 월 10 월에 쪼끔 예 힘든 장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때를 대비해서 항상 현금이라든지 단기 채권은 항상 준비를 해 놓고요. 사실은 위험 가능성은 쌍방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9 월 10 월에 내려갈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그냥 풀백 정도만 일어나서 골드만삭스가 올해는 침체가 올 확률이 30% 밖에 안 된다. 또 요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연준에서는 9 월에 금리를 또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침체가 오는 걸 자 막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예 상황이 올 수, 그러니까 풀백 정도 뭐 한 5% 정도 뭐 그거 이상으로 한 10% 까지는 빠질 수 있지만은 예 그러더라도 다시 뭐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고 뭐 정부 차원에서 또 재정 정책을 피고, 자 이러다 보면은 또 예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완전히 현금만 들고 있으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인제 현금 같은 거를 한 40에서 60% 들고 가고 주식도 적당히 들고 가면서 자기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다려서 좀 보는 게 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싸도 너무 싼 종목이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싸도 너무 싼 종목은 사실은 악재가 터진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악재는 여러 가지로 올 수 있는데 거시적으로 올 수도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올 수도 있고 그 산업 전체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인제 개별 종목별로 회사별로 인제 악재가 터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제 예 BBB 보안 큰 예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되면서 예 전기차 크레딧 $7,500
문제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 보조금도 없어지고, 그쪽에 또 세금도 올라가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신재생 에너지 쪽 섹터가 안 좋을 가능성도 있죠. 자 거기에다가 인제 관세가 매겨지면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유럽 쪽에서 수입을 해서 들어오는 그런 제품들, 제약 쪽은 지금 아일랜드 쪽에 굉장히 많이 제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지금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런 것들 인제 거시경제 상황이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제 전 세계적 정치적 상황이 불안하고 지정학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보는 종목도 있지만 사실은 피해를 보는 종목, 이제 전 세계 인제 무역이 잘 흘러가야 되는데 인제 이런 전쟁 문제 때문에 오히려 불안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거다 이러면은 또 TSMC가 또 이렇게 떨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제 경제 상황, 아니면 이런 미국 내에서의 법안이 통과돼서 자 이런 악재가 터진 종목들이 생각보다 회사 자체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영향을 안 미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먹구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요런 종목들 중에서 좀 싼 종목들을 잘 골라서, 자 적정 주가보다 많이 내려왔겠죠, 그런 문제가 터지면은. 자 10% 20% 50%까지 할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조금씩 줍줍을 해 놓으면 자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각 회사별로 악재가 좀 터진 경우도 있는데, 사기 혐의를 받고 있거나, 자 아니면 그런 회사의 갑자기 CEO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제 떨어지면은, 그런 것들이 인제 장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제 사기 혐의는 없다, 아니면은 CEO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요.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좋은 기업이냐 나쁜 기업이냐를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악재가 터졌을 때 이 회사가 여전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믿음이 있죠. 그러면은 두 번째로 적정 주가보다 싸야 되는데, 그러면 할인한다는 생각을 하죠. 그럴 때 그 종목들을 사 놓으면은 언젠가는 다 적정 주가 위로 올라가면서 크게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자 일단은 좋은 종목인지 판단을 하세요. 악재가 터지면 이 회사는 망할 것 같다, 성장이 둔화될 것 같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사기 혐의가 있는데 진짜 사기일 것 같다, 그럼 그 회사는 다 빼버려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다, 자 그런 믿음이 있다, 더 철저하게 조사했는데,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적정일 것보다 싸다고 생각하고 할인한다고 생각하고 줍줍을 하고요. 줍줍을 할 때는 당연히 분할 매수를 5번 이상에 걸쳐서, 켈리 공식 아시죠? 그래서 5번에 걸쳐서 나눠서 사면은 크게 손해 보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한 번 사면은 이런 악재가 금방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한 3개월에서 9개월까지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들어가서 잘 기다리다 보면은 자 언젠가는 또 큰 수익이 날 거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S&P 500의 퍼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워드 P 레이쇼가 지금 22.2 정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7월 3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최고점을 7번이나 S&P 500이 갱신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퍼가 5년 평균이 20 정도인데, 고거에 비하면은 조금 증시가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 많이 과열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RSI라고 볼 수 있는데, 일봉으로 봤을 때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이제 다우 지수가 모두 70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조금 과열이 되어 있다, 자 이렇게 자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제 과열 기간에 진입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너무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인제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면은, 지금 증시가 일단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 가지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지금 실업률이 4.1%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비농업 부분 고용도 예상보다 훨씬 높게 14만 7천이 지금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너무 좋은 상황인데, 사실은 관세가 인제 4월 7 일부터 지금 연기가 됐는데, 지금 7월 9일 정도면은 사실은 매겨질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좀 되었던 그런 상황인데, 각국의 이 상호 관세가 사실 8월 1 일로 사실상 좀 연기가 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제 월요일 날 인제 관세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같은 데라든지 여러 동남아 국가들이 30% 이상씩 관세를 매기고, 그다음에 한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같은 데 관세가 25% 정도 지금 관세가 인제 또 매겨진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 인제 관세가 인제 최종으로 나온 게 아니라 8월 1 일까지 협상 가능성이 또 있다, 물론 인제 8월 1일 넘어서는 협상을 안 하겠다, 요런 얘기도 한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은 관세 발표가 나오고 좀 협상 가능성도 있다 요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 쪼끔 영향을 받고요. 증시가 다시 전고점 근처, 최고점 근처까지 다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기가 지금 너무 좋은 상황이고, 아직은 관세가 인제 확실히 또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증시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세안이 통과됐는데 인제 효력이 발휘한 게 있고요. 발효가 안 된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 년에 인제 관세 세금 감면이 됐던 그런 부분은 2025년 1 월로 지금 거꾸로 소급해서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다른 감세는 아직까지 또 안 시작된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인제 효력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나 자 미국 경제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요로 인해서 인제 효과가 앞으로 인제 이번 달이나 자 다음 달쯤 영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일단은 트럼프 측에서도 인제 트럼프 푸시라고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 감면안을 통과시켜서 유동성을 계속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연준도 압박을 하면서 금리를 낮추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인제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일들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관세도 인제 발표를 해서 주식 시장이 좀 떨어지면 "관세를 또 연기한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이번에도 인제 관세 발표를 해서 주식 시장이 좀 흔들리니까 8월 1 일로 좀 이렇게 자 늦추고 거기에다가 "협상의 여지가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미국 증시가 가장 많이 올라온 이런 이유들은 뭐 아직까지는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공포 요인이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5월 달에 인제 세금 감면안이 통과가 자 될 것으로 보여서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좀 낮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자 고런 것들도 인제 일단은 주가에 반영되면서 지나왔고요. 거기에다가 인제 5월 달에 인제 이란하고 이스라엘 간에 또 전쟁도 있었는데, 자 고 전쟁도 잘 마무리가 또 되면서 인제 미국 본토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지 않으니까 자 주가에 뭐 잠시만 영향을 미치고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문제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뭐 엔캐리 청산이라든지, 경제가 침체로 빠져든다든지, 아니면은 또 물가가 너무 높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증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이 당장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미국 증시가 잘 올라가고 있는 게 자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인제 지금 채권 금리가 인제 침체가 오면 특히 10 년물 같은 경우에 4.25 밑으로 떨어지고, 만약에 인제 물가가 너무 올라간다 그러면 4.5 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 4.33 정도 고 사이 4.25에서 4.5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금리도 약간은 골디락스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연준에서도 인제 2 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인제 기준금리를 반영을 하는데, 자 고거는 인제 9월 달에 확실하게 또 금리를 한 번 정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자 고런 예상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상황이 지금은 시장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통과된 감세로 인해서 미국의 정부 부채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부채가 37조 달러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앞으로 10년 동안 3.3조 달러 이상의 부채가 더 추가될 것으로 생각돼서 거의 40조 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의 GDP보다도 미국의 부채가 더 높아지는 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신용 등급이 인제 쪼끔 더 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미국 국채를 사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오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또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금리가 높다 보면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인제 국채 금리가 높으면은 인제 다른 금리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뭐 대출 금리라든지 은행 금리라든지 다들 다 비슷하게 영향을 받고, 특히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이 할인하는 이자율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할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산 가치도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금리가 올라가면은 인제 소비자들의 소비도 좀 위축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미국 경제라든지 미국 증시에는 뭐 그렇게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긍정적인 게 있다면 통화량이 좀 풀려 가지고 증시를 좀 견인할 수 있는 M1 통화가 좀 늘어나죠. 그런 가능성은 쪼끔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게 아마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어느 쪽에서 인제 세수를 이것을 인제 감당을 해 나갈 거냐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관세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관세도 앞으로 10년 동안 지금의 인제 비율이 평균적으로 16% 정도 매겨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관세 수익은 사실은 지금 부채가 늘어나는 거를 감당할 수는 없을 정도로 수익이 적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많아야 한 2.7조 달러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채 문제를 사실은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히려 인제 감세안이 통과되다 보니까 감세안이 통과된 그 돈으로 오히려 뭐 주식을 사든가 뭐 이런 경기에 인제 부양한 데 쓰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인제 바텀 25%죠. 그래서 하위 25%의 서민들은 오히려 700 불씩 매달 수익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또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위 1%는 인제 3만 불 정도 수익이 더 생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서민들의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유효 수요가 떨어지면서 미국 경기 침체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좀 가능성도 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큰 수혜주는 방산 기업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왜냐면 인제 골든돔 이런 거를 만들면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든다고 하니까요. 군사적인 방산 업체들이 굉장히 수혜를 입을 거로 보이고요.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다 보니까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입지 않을까 또 이렇게 예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쪼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은 인제 피해주들도 있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전기차 같은 경우 아니면은 친환경을 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기업들이 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죠. 그래서 $7,500 전기차 크레딧이 인제 9월 30 일부터 없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친환경 쪽의 보조금이 2026년 1월 1 일부터 또 없어진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동안 인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혜택을 좀 받던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쪼끔 피해를 입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하지만은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또 생각을 해 보면은, 우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팁을 받는 경우에는 또 세금을 쪼끔 감면해 줄 수 있는 이런 효과가 또 생기기 때문에, 우버 운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혜택을 또 볼 거다 이러면서 또 우버 주가가 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혜주하고 피해주가 참 요런 식으로 좀 나눠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제 다찌에 참여를 하면서 인제 테슬라의 주가에 크게 좀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인제 민주당, 특히 민주당 쪽에서 테슬라에 대한 반감이 많이 올라가면서, 원래 민주당 쪽의 사람들이 친환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전기차를 많이 인제 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정치적 횡보를 하다 보니까 그쪽 팬들을 좀 잃어버렸죠. 그래서 테슬라의 매장도 공격을 많이 당하고 테슬라 차들도 공격을 좀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사실은 한 488 불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인제 4월 달에 한 220불 밑으로 한번 또 크게 뭐 반 이상이 떨어진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다시 테슬라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국 5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돌아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다시 360 불대로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인제 거기에서 멈췄으면 좀 좋은데, 인제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 세금 감면안이 통과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나오니까 전기차 혜택도 많이 없어지고요. 뭐 친환경 태양 에너지 관련해서 보조금도 없어진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물러났으면 좋은데 그거를 비판하면서 사실 트럼프가 가장 그거를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 그거를 알면서도 예 쪼금 공격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하고 또 마찰이 자 있었던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또 테슬라 주가가 한번 또 270불로 한번 내려갔다가 예 그다음에 지금 그게 또 해결이 잘 되면서 다시 300불대로 올라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유 택시도 인제 나오고 예 텍사스 오스틴에서 나왔죠. 네 그러면서 예 테슬라 주가가 다시 인제 350불대로 올라왔는데 자 이번에 다시 인제 일론 머스크가 신당을 또 창당한다. 결국엔 BBB 법안이 7월 4일 날 의해서 통과가 되고 예 트럼프가 사인을 하면서 법안으로 통과되니까 자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네 그래서 신당을 창당한다 그랬는데 예 다행히도 예 지금 그 얘기가 있은 이후로 300불이 깨져서 다시 200불대로 또 왔는데요. 다행히도 지난 며칠 동안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예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자 그래서 예 그것 때문에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예 쪼끔 또 안정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땐 한 3일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테슬라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면 또 일론 머스크가 예 요런 말을 또 자제를 또 하고 예 여러 투자자들이라든지 뭐 데나입스라든지 자 많은 예 전략가들이 또 인제 "하지 말라. 인제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자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일론 머스크도 또 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예 주가가 지금은 일단 300불 안팎에서 지금은 당장 안정이 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 갈등 문제는 확실히 일단은 인제 처음에는 인제 주가를 크게 떨어뜨리는 악재의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정책적 변화는 쪼끔 심각한 문제죠. 예 그래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지금 예 통과가 지금 예 된 이후에는 예 $7,500 크레딧이 인제 9월 말에 없어지고 그다음에 전기 에너지 관련해서 예 인제 내년도 1월 1 일부터 또 보조금이 없어진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그냥 기업의 주당 순이익을 좀 낮출 수 있는 예 그런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예 1 년에 지금 주당 순이익이 2불 정도 되는 상황인데 자 만약에 이 보조금들이 좀 없어지고 네 거기에다가 인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캘리포니아의 크레딧도 좀 없어지고 이러면은 확실히 매출이나 수익 쪽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제 예 정치적 갈등은 예 금방 또 시간 지나가면 해결이 되고 주가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겠지만은 자 이런 예 여러 가지 뭐 보조금 축소라든지 규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 뭐 공유 택시 운영하면서도 자 연방 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 규제를 좀 완화시켜 줄 거다. 자 요런 예 기대도 좀 있었는데 사실은 고런 기대도 조금 없어진 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인제 테슬라 매출에 쪼끔 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지만 좋은 점은 뭐냐면 예 테슬라는 인제 지금 저가형 모델을 좀 내놓으려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2 분기에는 좀 나올 걸로 예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예 지금 고게 좀 늦춰졌는데 3 분기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고 인제 신모델이 나오면 주당 순이익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옵티머스가 지금 2달 정도 연기가 됐지만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또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고런 걸로 좀 상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당을 예 창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7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60% 미만이고요. 아마 '오늘은 더 떨어졌을 거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은 상원의원 2 명 자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 통과되는데 반대한 상원의원 2 명을 데려오고 그다음에 하원의원을 한 뭐 10명 정도 데려오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트를 인제 던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신당이 창당되면은 인제 AI라든지 빅테크 쪽에 뭐 자율주행 규제를 한다든가 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인제 예 신재생 에너지 인제 규제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이 일론 머스크 당에 인제 테슬라에 좀 유리한 쪽으로 규제를 좀 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예 고런 정책을 밀어주는 당에 인제 캐스팅 보트를 던질 수가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예 그런데 고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머스크 신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머스크 신당이 인제 만들어질지 미지수긴 한데, 만약에 만들어진다면은 머스크가 민주당 쪽의 편을 들 것이냐 아니면 공화당 쪽의 편을 들 것이냐, 다 이런 문제거든요. 실은 머스크가 인제 신당을 만들면은 캐스팅 보트를 인제 던질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데려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 국회의원들이 공화당 쪽에서 데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반대했던 그런 의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공화당 쪽에 내분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다음 내년도 11월 총선에서 오히려 지고요. 자,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대통령은 또 레임덕 상태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 쪽으로 가게 되면은 원래 민주당하고 했던 한국의 한미 관계가 그렇게 지속이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FTA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도 그렇게 올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관여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일단은 주주들이 "자, 올해 주주총회를 빨리 열어라." 자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사회에도 인제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관여를 조금 통제를 해 주는 게 좋겠다. 특히 댄 아이브스가 웨드부시에서 나와서 그렇게 부탁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테슬라 ETF 출시까지 인제 연기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인제 독재적으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자, 얼마 전에 인제 댄 아이브스한테 "셧 업." 뭐 이러면서 "입 닥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본인도 사실 테슬라 주식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스페이스X도 많이 들고 있지만 테슬라의 주식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치적 관여를 좀 당분간은 좀 자제를 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저는 테슬라 투자는 적정 주가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테슬라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적정 주가는 지금 한 220에서 250불 사이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뭐 한 295불 정도니까요. 아직도 적정 주가보다는 좀 높은 상황이고, 만약에 정치적 관여를 안 하고 올해 저가형 모델 나오고 옵티머스까지 나오면 올해 말은 목표 주가는 400불 정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제 만약에 인제 정치적 관여를 하고 저가형 모델이 좀 늦춰지고 옵티머스가 내년으로 늦춰지면은, 아마 인제 9월, 10월에 거시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는 적정 주가 밑으로 테슬라 주가가 한 번은 또 내려갔다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테슬라는 세미 트럭의 네바다 공장이 거의 완성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세미 트럭이 지금 몇십 대가 나와서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요게 인제 내년부터는 쪼끔 대량 생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 트럭 판매가 인제 기존의 생산 라인을 좀 다각화시켜서 인제 테슬라가 쪼끔 더 발전할 가능성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에너지 인제 메가팩이라든지 이 에너지 판매가 보조금은 줄어들지만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9.6 기가와트 아워를 지금 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하이에 메가팩 공장이 하나 더 열렸죠. 지금 캘리포니아에 레스럽 공장도 있는데, 자 그래서 캘리포니아 더해서 지금 중국의 이 상하이 공장에서 판매되는 것들은 사실은 보조금이 필요 없죠. 그래서 중국 내라든지 중국 근처의 나라들한테 팔리면은 아마 매출 성장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기업만은 아니죠. 그래서 자동차 매출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은, 자동차에 더해서 FSD 소프트웨어도 개발하는 회사고, 자 이런 소프트웨어가 라이선스를 통해서 다른 회사한테 또 인제 팔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자, 에너지도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출시된 공유 택시가 텍사스뿐 아니라 인제 아틀란타라든지 아니면 뉴욕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까지 또 퍼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인제 옵티머스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로봇 경쟁도 사실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지 피겨2하고 좀 경쟁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인제 테슬라만의 또 대량 생산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인제 3 세대 옵티머스를 또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디자인도 좀 바꿨다 그러는데 거기 또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인제 손가락을 굉장히 잘 만들죠. 그래서 테니스 공을 던지면 그걸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또 있는 상황이고, 자 거기에다가 인제 테슬라가 하는 다른 산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4680 배터리
배터리도 만들고 있고, 자 도조라고 예 반도체도 만들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자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뭐 일론 머스크만 정치적 관여를 너무 많이 안 해주면 2030 년까지 꾸준하게 주당 순이익이 성장을 하면서, 예 지금은 뭐 250 이겠지만은 예 2030 년에 550 정도로 모멘텀을 잘 타면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전체 규모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250 빌리언이라 그러는데 한 2,500억 달러 정도 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300조 시장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서클이라는 예 기업이 지금 상장을 해서 이제 USDC라는 예 스테이블 코인을 예 발행하는 요 회사가 지금 인기를 끌면서,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자 인기가 많은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부채 문제도 조금 많은 상황이고, 이제 국채도 많이 발행을 하고, 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패권이 조금 약화되는 예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중국이라든지 유러피언 유니언이라든지 그냥 다른 나라들이 좀 힘있게 지금 치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무역 문제라든지 부채 문제라든지 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 미국의 달러에 대한 신뢰도나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달러 가치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거기에다가 인제 국채 가격도 국채 금리도 쪼끔 많이 올라와 있는 예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것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상원에서는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있죠. 예 그거를 통과시키면서 천재 법안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렇게 해 가지고 네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명확하게 규제를 하면서 좀 허용을 하자. 자 요런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더 인기를 좀 많이 끌고요. 네 그다음에 서클이라는 이제 회사가 상장이 되면서 굉장히 주가가 100 불에 상장이 됐는데 지금 거의 200 불까지 한 100% 정도, 시간도 얼마 안 지났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일단은 인제 본인이 인제 USDC 같이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은 그만큼의 현금 자산을 인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제 코인이 100 개가 발행이 됐으면은 예 100 달러를 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나중에 그 코인을 인제 돌려주면은 예 달러를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만약에 담보 자산을 잘 들고 있지 않으면은 예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제 달러를 받아들여 가지고 네 현금 자산을 달 들고 있을 때,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인제 안전한 곳에 넣어 놔야지 이게 또 수익도 생기고 예 나중에 인제 돈을 달라 그랬을 때 인제 반환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인제 현명하게 이제 돈을 보관하는 게 예 지금 단기 채권이죠. 예 국채 중에서도 미국 국채, 단기 국채를 좀 사 놓으면 그걸로 인해서 금리가 지금 4% 이상 되니까 예 단기 국채 금리도 예 쪼끔 받고, 그래서 머니마켓 펀드 자 요런 데다 좀 예 넣어 놓게 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예 투자자가 예 반드시 예 이렇게 어디에 정확하게 뭐 달러를 들고 있다든가 아니면 단기 채권에 예 투자가 돼 있다든가 자 요런 것들을 인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제 상원에서, 지금 미국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돼 가지고 예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예 공개를 하라.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 외에 다른 자산 장기 국채라든지 주식에 잘못 투자하면 담보 자산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의회에서는 그런 쪽에 투자하지 않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예 스테이블 코인 관련 국내 기업은 예 잘 모르고요. 예 카카오페이가 인제 스테이블 코인을 인제 발행한다 이래 가지고 얼마 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아마도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쪽에서 이렇게 서클 같은 데서 USDC 요렇게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국경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러나 인제 미국의 단기 국채가 인제 기본으로 해서 자 발행
발행되는 그 세상에서 인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달러나 미국 국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가 더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화를 기반으로 한 이런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더 믿을 것이냐 아니면은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더 믿을 것이냐. 자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면은 아마 원화보다도 달러라든지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가 되고 있는 요런 미국 쪽의 스테이블 코인이 더 아마 인기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화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인제 활성화가 되면은 좋겠지만은 만약에 인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에더리움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암호화폐를 사기 위한 코인을 만약에 구매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인제 미국 쪽에 달러 중심의 아마 서클 같은 USDC 자 이런 거를 더 사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훨씬 더 안정성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인제 중간 단계로 원화 기반으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된다면은 아마 국내 결제에 있어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카카오페이 같은 것들이 자 아마도 장악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인제 사람들이 뭐 이커머스라 그러죠. 자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더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화 중심의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카카오페이라든지 한국 기업들도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인제 지금 메타라든지 자 메타도 리브라를 인제 발행하려다가 인제 지난번에 막힌 적이 있었고요. 아마존이라든지 월마 또 비자 카드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인제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게 자 USDC를 발행하는 서클 같은 회사가 지금 시장의 26%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상용화된 이제 기관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명확하게 이 담보 자산들을 잘 가져갈 수 있게 뭐 달러든지 단기 국채든지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 명확하게 안정성을 좀 보전을 해 주고요. 자 그다음에는 뭐 기술적인 측면은 어차피 블록체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지금 많이 잘 향상되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어느 정도 발전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뭐 극복이 금방 될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인제 이런 다양한 상업용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을 때 저 어느 스테이블 코인이 경쟁에서 우위가 되고 자 어느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될 것인가. 자 이런 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냐 아니면은 미국의 달러나 미국 국채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에서는 인제 달러나 달러 중심제 군본위제에서 달러 본위제로 닉슨 때 바뀌었지만 이런 달러 본위제와 미국의 국채에 대한 수요를 더 늘려주는 게 좋기 때문에 아마 미국 쪽 스테이블 코인을 더 밀어주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금 전망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도 중요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되는 거래소 투자도 생각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라든지 뭐 이렇게 로빈후드라든지 아마 소파이라든지 이런 거래소 역할을 하는 그런 주식들도 아마 좀 전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은 인제 적정 주가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싸게 사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최근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올라왔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암호화폐는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암호화폐가 제가 인제 적정 주가를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제 전체적인 뭐 거시경제 흐름이라든지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마 인제 '단기 트레이드를 하시는 분들이 좀 투자하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주식 관련해서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 암호화폐는 인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암호화폐가 인제 계속 나오죠. 인제 채굴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암호화폐가 좀 희소성이 있긴 합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채굴이 되긴 하지만 뭐 반감기도 지나고 이랬고 그래서 인제 희소성이 쪼끔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달러 중심의 체계로 미국에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싶어 하는데 이런 암호화폐를 인제 유통시키면은 탈중앙화가 좀 일어난다 그래서 좀 규제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달러나 이제 국채를 바탕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더 미국 정부의 탈중앙화가 아니라 중앙화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정부 법안으로도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을 더 밀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대신 아니면 단기 국채 대신 만약에 MMF 마켓으로 들어갈 분들이라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좀 살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게 거래되는 코인베이스 같은 이 거래소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암호화폐는 저는 일단은 안 사고 있습니다. 제 네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나온 수민이의 미국 주식 투자 스토리에 이어서 네 번째는 "아들아 미국 주식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민이 미국 주식 투자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은 소설 형식으로 써지면서 적립식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걸 보여줬는데, 여태까지는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야 됐나를 설명했는데, 여태까지 제가 어떻게 하지 말라 이런 조심해야 될 것들은 잘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들아 미국 주식 이렇게 하지 마라"를 보시면은 주식 시장을 투자할 때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미국 주식은 투자할 때 실수를 하면 사실은 꽤 당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총을 맞는 거나 운전을 할 때 대형 사고 나는 거랑 사실은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이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원칙을 위반을 하고 자꾸 예측을 해서 도박식으로 하다 보면은 크게 한 번, 한 9번 정도 잘하다가도 마지막 한 번 실수하면서 모든 돈을 날리고 빚까지 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죠. 그래서 하지 말라. 조심해서 절대 이것만 안 하면은 돈을 잃지 않고 결국에는 20년, 30년 투자하면서 복리 효과로 큰 부자가 되고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 써놨고요. 추가적으로 국제 정치 경제 질서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중심의 패권 중심에서 이제 중국이나 유럽까지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이 소프트 파워를 잃어가고 있는 이런 시기에서 국제 경제 질서가 변화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 거기에다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거기에다가 로봇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쪽에서 어느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도 잘 적어 놨고요.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터도 적어 놓은 그런 책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 베스트셀러로 올라와 있으니까요. 바삐 가셔서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